수업을 하겠습니다. 타르트는 그 크림법으로다가 제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크림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으니까 오늘 만드는 타르트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구사항을 먼저 보면요. 요구사항은 일단 재료 계량을 하는 데는 5분이 주어집니다. 5가지 재료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재료 계량이 끝나고 나면 제조를 하는데, 제조는 크림법으로 제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작업을 하시오, 뭐 기계작업을 하시오라고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양이 별로 안 돼서 수작업으로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반죽 온도는 20도씨를 표준으로 하시오라고 해서 20도씨를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반죽은 냉장고에서 20분 내지 30분간 휴지를 주시오. 그래서 반죽을 만들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휴지를 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휴지하는 동안에 충전물을 만드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반죽은 두께 3mm 정도로다가 밀접해서 팬에 맞게 성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스켓 반죽의 두께가 3mm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몬드 크림을 제조해서 팬 용적의 60 내지 70% 정도 충전하시오. 주어진 팬이 지름이 10에서 12cm 정도 되는 팬을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팬에 여러분들이 60, 70% 충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몬드 슬라이스를 윗면에 고르게 장식하시오. 8개를 성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광택제로 제품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죽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전물을 만들어야 되고 광택제를 만들어야 되고 3가지를 만듭니다. 네, 반죽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휴지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충전물을 만들어 갈 거고요. 그리고 오븐에 구워지는 동안 광택제를 만들어서 제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순서대로다가 여러분들에게 타르트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를, 크림법에서는 버터를 부드럽게 풀고, 그 다음에 설탕, 소금 넣고, 달걀 넣고, 밀가루 넣고, 이런 방법대로 하죠.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야 되는데, 버터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를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버터가 단단하다 그러면 휘퍼기 사용하지 말고 알뜰 주걱으로다 먼저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덩어리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덩어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없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휘퍼기로다가 부드러운 상태의 크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드러워지면 이제 설탕과 소금을 넣는데요. 설탕과 소금의 양도 조금 많긴 해요, 설탕량이. 하지만 오늘 타르트를 제조할 때 설탕이 얼마나 녹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오늘은 크림화를 보통 때 90%까지 100% 이렇게 크림화를 시켰다면 오늘은 60, 70%만 크림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살짝만 크림화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다 넣고선 휘핑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과를 하는 있어서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오븐 에어를 먼저 시작을 했지만 오늘은 제조를 하면서 나중에 충전물 만들 때 정도 돼서 오븐 에어를 시켜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타르트는 좀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림법이긴 하지만 크림화를 많이 시키지 않는 제품이라서 쉽게 휘핑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스켓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또 설탕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나중에 설탕이 입자가 많을 경우에 구워질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반점이 생깁니다. 너무 많이 설탕이 남아 있으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는 녹여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크림화를 시켜버리면 비스켓이 부서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많이도 휘핑을 하지 말고 너무 적게도 하지 말고 중간 정도 60, 70%에서 잘 멈춰주면 되겠어요. 이 정도 크림화는 됐습니다. 이상이에요. 네, 가루를 혼합을 할 텐데요. 가루 혼합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잘라주면서 뒤집어주고 이런 방법대로다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가루를 거의 다 섞어 가는데요. 가루 재료를 섞을 때 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 되면은 이거를 비닐 봉지에다가 넣어서 냉장 휴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장 휴지 주자마자 여러분들은 충전물을 계량을 하셔서 바로 충전물을 제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조하자마자 오븐 에어를 시키도록 하시고, 타르트는 190에 180 온도로다가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보슬보슬한 상태로다가 해서 냉장고에 휴지를 줄게요. 자, 지금부터 충전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충전물 만드는 것도 똑같이 크림법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버터 있고요, 설탕 있고, 그 다음에 아몬드 분말인데 가루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달걀 있고, 그 다음에 브랜디 있고. 그러니까 버터를 부드럽게 풀고 설탕 넣어서 크림화 시키고, 달걀 넣고 아몬드 분말 넣고 럼주 넣고, 이런 순서대로다가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버터가 좀 딱딱하네요. 어이쿠. 이렇게 딱딱하면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손목이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몸살 납니다. 딱딱하지 않은 크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부드러워졌으니까 설탕을 넣도록 하는데, 설탕 양도 꽤 많죠. 그래서 지금 혼합을 해줄 때 일단 저는 양이 많아서 주걱으로 먼저 혼합을 하도록 할게요. 이 주걱으로 먼저 설탕과 버터를 섞어주는 이유는 휘퍼기로다 사용할 때 막 튀어나 옆면 주변으로다가 설탕이 튀인다거나 버터가 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섞었고요. 지금부터 휘퍼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림화를 좀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아까 설명했듯이 크림화는 많이 안 시켜도 됩니다. 자, 이렇게 충전물을 크림화를 많이 시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븐에서 구워질 때 충전물이 살짝 부풀어요. 크림화란 얘기는 공기를 포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갔던, 충전물 안에 들어갔던 공기들이 구워지는 동안에 가스를 변해서 날아가면서 살짝 부풀게 만듭니다. 그러면 부풀었던 그런 부분들이 구워져 나와가지고 식으면서 주저앉는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많이 휘핑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들면 달걀 바로 투입하세요. 자, 근데 달걀이 많으니까 양이, 그러니까 수분이 많다는 얘기죠. 물과 기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달걀 넣을 때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넣어주세요. 자, 이제 크림화가 다 돼서요. 가루재료 아몬드 분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 분말은 채를 쳐놨었고요. 채친 아몬드 분말을 섞어주도록 하세요. 자, 크림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휘퍼기로다가 섞어도 섞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알뜰 주걱으로 섞을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네요.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지. 궁금한데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계약하기 전에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름이라도. 자, 이렇게 해서 가루 재료가 다 혼합이 됐고요. 어휴, 주걱이 너무 커가지고 저에게는 힘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에게 맞는 도구들을 선택하는 것도 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시험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나에 맞는 도구를 잘 찾아서 시험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다 하고 이제 브랜디 마지막으로 혼합할게요. 이제 충전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충전물은 이제 비닐 짤주머니 또는 그냥 천 짤주머니에다가 담아 놓으시면 되는데 꼭 앞에 원형 깍지 끼워서 담아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제 휴지가 된 타르트 반죽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부슬부슬한 타르트 반죽은 일단 비닐봉지 위에서 안에서 주물러 가지고 한 덩어리로다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비닐봉지 안에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게끔 만들고요. 꺼내시면 이 정도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미러펴기 하는 데 있어서는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미러펴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바닥에서 미러펴기를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쉽게 하려면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연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요 반죽을 8개 타르트 틀 8개에다가 나눠서 미러펴기를 하셔야 돼요. 미러펴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살짝 조금 더 이쁘게 한 덩어리를 만들고요. 이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미러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덧가루 사용하는데 덧가루는 타르트 반죽을 만들 때 사용한 밀가루로다 덧가루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2mm로다가 이 정도 크기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크면 미러펴기 할 수 있겠다. 몇 mm로? 3mm 두께로다가 생각해서 띄어가지고 오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미러펴기를 할 텐데요. 덧가루 사용은 최대한 적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3mm 두께로다가 밀어주세요. 3mm 두께, 이 정도면 3mm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정도 두께. 그래서 3mm 두께가 되면 가져와서 위에다가 올리고, 자, 올리고 나서는 반죽을 위를 이렇게 들어서 바닥 부분을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바닥 부분을 맞춰서 놓고 난 다음에는 또 접어서 접어주고 1대1에서 잘라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비닐봉지를 이용하는 방법. 자, 두 번째 사용하는 반죽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미 하나 정도 만들 정도의 양을 띄는데 이번에는 파지와 혼합을 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약간 적게 띄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지를 계속 섞어주면서 쓰고요. 이 파지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많이 섞이게 되면 나중에 타르트지가 구워질 때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되니까 너무 파지 많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뭐 반죽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생각이 되면 조금 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밀어 펴는 것도 방법이 되겠어요.
타르트를 다 밀어 펴기해서 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포크로다가 가운데 구멍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크로다가 눌러주는 이유는 반죽을 만들 때 들어갔던 공기들이 이제 가스가 구워지는 동안에 바깥으로다가 나가게 되는데 바깥으로 나갈 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막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 나갈 수 있는 공기를 구멍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멍이 안 나고선 그냥 붓게 되면은 가운데 부분 쑥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꿋꿋하게 가운데가 이상하게 튀어 올라온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포크질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크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짤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충전물을 이 안에다가 짜주시는데 아까 요구사항에는 70 내지 80%를 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짜주시면 되겠죠. 짜줄 때 요령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크림 충전물을 들어서 짜면은 공간이 좀 생겨요. 그래서 들어서 짜지 않고 눌러서 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부터 안으로다가 짜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타르트 비스켓 안에다가 충전물을 짜줬고요. 이제 슬라이스 아몬드가 있는데 이 슬라이스 아몬드를 8개 나눠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스 아몬드 어떤 분들은 제가 시험 감독할 때 보면은 너무 예쁘게 놓으려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안에 다 만들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쁜 것보다도 물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예쁘게 놓으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예쁜 것보다는 빨리 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슬라이스 아몬드를 뿌린 타르트지를 오븐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통째로 다 넣게 되면은 온도를 윗불 아랫불 똑같이 놓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로다가 놓으면은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아래 온도를 편차를 좀 두고선 구워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다가 하시면 돼요. 대신에 틀채 넣을 경우에는 한 판에 넣지 말고 좀 두 판에 나눠서 넣는 게 좋겠죠. 자, 이게 구워지는 시간이 몇 분 걸릴까요? 네, 비밀입니다. 자, 이제 오븐에서 타르트가 다 구워져 나와서요. 자,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워져 나온 타르트는요, 어떻게 되냐? 뒤집어서 빼고, 틀 빼고, 해주세요. 자, 혼당을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자, 혼당 끓일 때 항상 주변 타지 않게 조심하셔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끓여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물이 흐르는 정도가 돼야 되고요.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은, 보글보글 끓어서 올라와야지 됩니다. 이 정도까지 끓어서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다 끓어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다가 다 끓어 올라왔죠? 자, 끓인 혼당을 제품에다가 잘 예쁘게 바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발라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쇼트브레드 쿠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쇼트브레드 쿠키도 또한 마찬가지로 크림법으로 제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쇼트브레드 쿠키까지 하시게 되면 크림법에 대해서 거의 다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쇼트브레드 크림법으로 마찬가지로 제조를 하죠. 요구사항에도 크림법으로 제조하라고 되어 있고요. 재료 계량 시간은 재료의 양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계량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재료가 밀가루, 쇼트닝, 버터, 설탕, 물엿, 한라향, 소금, 달걀, 노른자와 계란이 주어지는데, 노른자하고 계란은 감독관이 몇 개씩이라고 개수를 정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량을 하고요. 어쨌든 계량 시간이 개수만큼이라는 거. 그다음에 반죽을 만드는 건 크림법이고, 반죽 온도는 20도씨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고요. 또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냉장 휴지를 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냉장 휴지를 주시는데 30분 정도 냉장 휴지를 주고요. 냉장 휴지를 주실 때 주의할 점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내가 냉장고에 넣어서 꺼내서 사용할 때 반죽 상태가 조금 되직해야지 모양을 만들기가 쉬운데 냉장 숙성이 되면서 되직해지지 않고 물렁물렁한 정도가 되면은 손에 달라붙는다거나 바닥에 달라붙어서 조금 힘든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냉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넓게 펴가지고 넣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유지가 두 가지가 사용이 돼요. 쇼트닝과 버터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유지가 경도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쇼트닝이 좀 더 딱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쇼트닝을 먼저 부드럽게 풀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버터를 넣어서 또 같이 같은 경도가 되게끔 맞춰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설탕과 물엿과 소금을 넣어서 크림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달걀 노른자를 먼저 넣고 휘핑을 하면서 부드러운 크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달걀을 넣고요. 그 다음에 가루 재료는 채쳐가지고 마지막에 혼합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타르트를 할 때 가루 재료 어느 정도 혼합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 가루 재료 혼합을 해서 냉장고에다가 숙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쇼트브레드 쿠키를 만드는데요. 딱 먼저 쇼트닝을 부드럽게 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친구가 오셨는데 가운을 안 입고 왔네요. 다음에는 가운 안 입고 오면은 수업을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가운 깨끗하게 입고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는 가운을 입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씻기는 물론 당연히 해야겠죠. 쇼트닝이 이제 부드러워지면 또 버터를 넣어서 같은 경도로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쇼트브레드에서는 요거 작업하는데 조금 시험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 작업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죠. 더구나 여러분들이 요령 없이 만약에 처음부터 휘퍼기로다가 이걸 부드럽게 만든다 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어요. 이거 하는 데만 30분 이상 막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선택 잘 하셔야 되고요. 시험장 운도 따라줘야지 되겠어요. 이 친구는 힘이 좋아가지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옆에 부분에다가 버터를 하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옆에 부분에다 긁어주면은 이게 손이나 옷에 묻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옆에다가 안 긁어주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게 긁어줬다면 조심해서 하도록 하시고, 자, 덩어리 없나요? 네. 그러면은 설탕과 물엿과 소금을 같이 넣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크림화를 많이 안 시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설탕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정말 힘드신 분들, 휘핑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나눠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제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노른자를 먼저 투입하고요. 그러면서 타느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흔들면 또 계란 투입하고 그런 식으로다가 크레마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달걀을 노른자와 전란을 다 넣어서 크레마를 시켰는데요. 네, 크레마가 다 됐습니다. 크레마가 다 되면 이제 가루 재료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가루 재료는 채친 가루를 넣어서 혼합을 하는데 이제 부엌으로다가 혼합을 합니다. 이렇게 자르듯이 섞고 뒤집어주고 섞고 뒤집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밀가루를 거의 다 섞었고요. 이제 가루 재료가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혼합이 되면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휴지해 주겠습니다. 셔틀브레드 쿠키 같은 경우는 이제 숙성이 된 제품을 가지고선 성형을 해야 되는데, 성형할 때의 기준 두께는 몇 cm일까요? 일정하게 해주시면 돼요. 일정한 두께로다가 밀어펴기를 해서 주어진 모양 틀로다가 찍어내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모양 틀로다 찍어내고 난 다음에는 노른자, 이제 노른자가 더 주어질 거예요. 보통은 7개 정도 달걀이 1인당 주어지는데 7개 중에서 이제 남은 노른자, 반죽에 쓰고 남은 달걀 가지고 노른자를 만들어서 위에 발라주면 되는데요. 바를 때는 여러분들 노른자 바를 때는 2번 정도 나눠서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노른자를 바르고 포크로다가 모양을 내고 오븐에 굽도록 하고요. 굽기 온도는 저번에 버터 쿠키 할 때 그 온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높이가 낮으니까 윗불은 좀 세게, 아랫불은 낮게 해서 구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버터 쿠키 할 때는 200에 140 구웠는데 슈트브레드는 190에 130 이런 식으로 구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냉장고에 숙성해 주세요. 자, 이제 냉장 휴지된 슈트브레드 쿠키 반죽을 꺼내서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로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한 덩어리가 되면 밀어펴기를 해서 틀로다가 찍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덩어리 된 거를 밀어펴기를 할 때도 타르트 반죽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한 번에 다 밀지 않고 이렇게 좀 적당히 나누어서 밀어펴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바로 쓰지 말고 좀 치대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반죽을 치댈 때 바닥에 붙는 거는 사실은 좀 냉이, 그러니까 좀 차갑게 안 돼 있을 때 바닥에 많이 붙어요. 그래서 차갑게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많이 붙으면은 여러분들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다가 붙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밀어펴기 할 때도 계속 바닥에 붙는다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붙으면 덧가루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덧가루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식감이 안 좋기 때문에 덧가루는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손으로다가 한 반죽을 만들 때 반죽이 바닥에 잘 안 달라붙는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밀어펴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상태의 반죽을 밀어펴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 이렇게 좀 약간 상태가 틀리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밀어펴기 할 때 이 상태에서 바로 밀어펴기 하는 것보다 손으로다가 좀 눌러가지고 펴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바닥에 붙을 거거든요. 이렇게 좀 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펴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닥에 덧가루를 뿌리고 위에도 덧가루를 뿌리고, 자, 고르게 펴보세요.
자, 지금 이제 두께를 일정한 두께에다가 미러 패기를 했습니다. 모양 틀을 주어진 모양 틀에다가 찍을 건데요. 쿠키 틀이 어떤 걸 주어지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걸로다가 찍으시면 돼요. 배우신 거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일정한 두께로다가 일정한 모양으로 찍는 게 여기선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약간 좀 두껍게 찍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제품들도 다 두껍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틀로 찍어낸 쿠키를 노른자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는 한 번 바르지 말고 두 번에 나눠서 바른다고 했죠. 그래서 한 번 바르고 난 다음에 조금 말렸다가 다시 한번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선은 얇게 먼저 발라 놓으세요. 자, 이제 한 번 바르고 난 제품을 조금 다 이제 바르고 나서 다시 한번 발라주는 건데요. 조금 마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코팅을 해줘야지 두껍게 바를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두 번 바르게 되면 다시 얇아집니다. 자, 이제 두 번 바른 노른자 위를 모양을 내는데, 모양 내는 건 여러분들이 좀 정해진 모양은 없어요. 두 번 내는 방법도 있고요. 한 번, 두 번 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내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일정한 모양을 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만 낼게요. 자, 이제 구워진 제품을 오븐에서 꺼냈습니다. 꺼냈을 때 제품 이 표면을 보시면은 내가 포크로다가 내준 부분들이 이렇게 결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고요. 포크로 낸 부분이 살짝만 처지는 정도, 이 정도 되면 되고, 전체적으로다가 노른자가 고르게 발라져 있는지 이런 상태를 확인을 할 겁니다. 이 정도로 나오면 되겠죠? 자, 제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표면에 광택제가 분들간들에게 잘 발라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균형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안에 충전을 넣은 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할 겁니다. 익었으면 합격이고요. 안 익었으면 불합격이고, 그 다음에 밑면을 봤을 때 밑면이 움푹하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거예요. 밑면도 이렇게 평탄하게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색깔 고르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노른자를 아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노른자를 바를 때 두 번 바르라고 했는데 한 번 쭉 바르고 난 다음에 표면 마르고 다시 한 번 바르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발라줘야지 색이 광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선배님과 교수님들이 계셔서 같이 먹는 것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품 평가가 끝났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시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드시기 전에 일단 평가를 좀 어느 한 분이 해주실 겁니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조교 선생님입니다. 자, 조교 선생님 와서 평가 좀 부탁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예쁜 조교 선생님이십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교수님, 이 정도를 만들면 제과점에서 이런 걸 파나요?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 위에다가 또 가공을 해서 다른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 넣어서 그렇죠. 크림치즈와 생크림 이런 걸 가공을 해가지고 과일도 올리고 하면은 이제 잘 나가는 제품이 있어요. 요게 이제 2학기 때는 이런 제품을 응용을 한 그런 품목들을 만들면 되겠죠. 여러분, 맛있습니다. 다음에 등교 수업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정규환 교수님께서 20개 품목을 15주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개씩 만들고 있어서 요즘에 되게 속도가 빨리 지나가는데요. 나중에 교수님께서 4개를 만들든지 3개를 만들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아쉬움이 없도록 교수님에다 수업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 교수님 집에서 교수님 수업 잘하셨다고 박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